이란은 언제나 세계를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긴장된 정치 상황이나 멀게 느껴지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땅, 한때 인류의 절반을 지배했던 거대한 문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자연 지형,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들, 그리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사회적 관습까지 이란은 수많은 대비와 역설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전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엄격해 보이는 규범 속에도 이란만의 유연함이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단순히 논란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나라로 남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여러 단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왜 이 나라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지 함께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이란의 특별한 힘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가운데 하나인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한 땅입니다. 키루스 대왕 시대에 페르시아의 영토는 약 550만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해 오늘날의 한국보다 55배 이상 넓었습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최대의 제국은 아니었지만 당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지배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힘은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서쪽에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이, 북쪽에는 카스피해로 향하는 길목을 막는 알보르즈 산맥이 자리해 거대한 자연 방벽을 이룹니다. 이는 태백 산맥이 한반도를 지켜온 방식과 닮아 있지만 규모와 거칠기는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륙 깊숙한 곳에는 다슈테 카비르와 다슈테 루트라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 생존은 물론 이동 자체가 생사의 시험이 됩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이란은 25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완전히 정복된 횟수가 약 6번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수세에선 방패가 되었던 산맥은 공세에 나설 때는 장애물이 되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패하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사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사적 요소를 넘어 지리는 막대한 자원도 안겨주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약 10%, 천연가스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경제 규모는 약 5,600억 원, 한국 원화 기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략적 가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통과하는 이곳은 전 세계 석유 교역의 약 30%를 책임지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로가 아니라 이란의 외교적 지렛대가 되어왔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려 2015년 핵 합의로 이어지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여성의 미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으며 그 변화는 곧 이란 사회의 흐름을 또렷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카자르 왕조 시기, 이란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여성은 풍만한 체형과 둥근 얼굴을 가질수록 매력적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콧수염이 있는 것조차 미의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시대의 콧수염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으며 이는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흰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던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미적 관념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마트 알도울레 공주로 가느다란 콧수염과 통통한 체형을 지닌 그녀는 당시 이란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름다움이 세계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문화 속에서 정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40년대에 들어 서구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란의 미적 기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 복장 규제가 아직 엄격하지 않아 이란 여성들이 비교적 높은 자유를 누리던 드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통치 아래에서 이란은 빠르게 현대화되었고 그 모습은 전후 산업화 시기의 한국과도 여러 면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1979년 이전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짧은 치마와 몸에 밀착된 옷, 웨이브 헤어와 미국식 메이크업을 한 여성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이는 서구인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IOP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당시 테헤란 여성들의 패션을 중동에서 가장 대담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서구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던 서울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것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엄격한 복장 규정을 도입하며 공적 공간에서의 여성 이미지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이란 여성은 밝은 피부, 짙은 검은 머리, 갸름한 얼굴형과 높은 콧대, 그리고 단아한 체형으로 흔히 묘사됩니다. 비록 종교적 이유로 국제 미인 대회에 참가할 수는 없지만 사하르 비니아즈나 셰르민 샤리바르처럼 이란 출신 여성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한편 결혼 제도에 있어서는 이란이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 오히려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무슬림일 경우 남성은 개종만 하면 되고 비무슬림 여성과의 결혼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절차가 중심이 되는데 이는 한국의 국제결혼 절차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체제는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정체제, 즉 최고 권력이 종교 지도자에게 집중된 시스템입니다. 이 체제의 정점에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있으며 그는 선거로 선출된 어떤 권력보다도 우위에 서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 이슬람 혁명수비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까지 모두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그 대법원장 역시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결국 권력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중심으로 거의 완전히 수렴됩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란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행정에 가까울 뿐 실질적인 권력은 제한적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정보와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언론과 방송은 엄격한 검열을 거치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VPN 역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약 20만 명 규모의 사이버 보안 인력이 온라인 공간을 감시하는 현실 속에서 일부 국제 언론은 이란을 중국에 이어 별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감옥 별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강한 통제와 집중된 권력이라는 특징 속에서 독특하면서도 논쟁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치나 지정학적 이슈뿐 아니라 마치 기이한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이야기들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인물은 어모라는 남자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단순히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의 그는 무려 70년 넘게 한 번도 몸을 씻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과 비누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는 사막 한가운데의 동굴과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로 지냈고 녹슨 깡통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마시며 길가의 동물 사체를 먹고 말린 배설물로 만든 담배를 피웠습니다. 믿기 어려운 삶이지만 테헤란의 과학자들이 그의 몸을 검사했을 때 위험한 세균이나 기생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한 지 몇 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많은 이란인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이 아니냐며 전율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이 극단적으로 원초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코 성형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자연스럽게 코와 눈 성형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엄격한 복장 규제 속에서 얼굴, 그 중에서도 코는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 되었고 그 결과 이란의 아름다움은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세밀하게 계산된 선과 형태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극단과 극단이 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엄격한 규범이 존재하는 이란에는 그와는 대비되는 매우 독특한 결혼 제도도 함께 존재합니다. 바로 뮤터라 불리는 임시 결혼입니다. 무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몇 달간 유지될 수도 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방식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 이혼했거나 남편과 사별한 상태여야만 가능하며 미혼 여성은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은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무타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여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65%가 25세 미만인 이란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은 실업 상태이거나 정식 결혼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타는 감정적,
신체적 필요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임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무탈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후 안정적인 결혼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탈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현실, 규범과 욕망 사이의 깊은 긴장을 드러내는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의 중동 한가운데에서 카시카이, 캐시케이 부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에서 12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으로 이동해온 튀르크계 민족으로 현재 인구는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으로 치면 중소도시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오늘날 카시카이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유목 공동체이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삶을 실제로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시라즈와 피루자바드 일대를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 목초지를 오가며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는데, 이러한 생존 방식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카시카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유목 생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결혼관은 더욱 독특합니다. 카시카이 문화에서 남성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아내의 동의가 있을 때뿐이며, 대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허용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하는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으로 여겨져 공동체 안에서는 금기시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지속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카시카이 문화의 핵심을 지켜온 이들은 특히 여성들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양탄자와 모직 제품을 짜는 기술로 잘 알려진 카시카이 여성들은 전통 축제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의상을 입고 등장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카시카이 사람들이 초원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 사회로의 편입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유목 전통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고, 노년층은 언젠가 카시카이의 정체성이 기억 속 이야기와 벽에 걸린 양탄자 속에만 남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한 이란의 수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을 넘어 이란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곳에 모여 살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모두 테헤란에서 시작되고 또 이곳으로 모입니다. 테헤란이 수도가 된 것은 1796년 카자르 왕조 시대로 북부에 위치해 알보르즈 산맥을 등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산맥은 과거 수세기 동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지켜온 자연 방패였습니다. 테헤란이라는 이름 또한 땅속의 피난처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옛 사람들이 위험을 피해 숨어들던 동굴과 지하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의 테헤란은 서로 다른 시간이 겹쳐진 도시입니다. 붐비는 대로와 현대적인 거리 한편에 골레스탄 궁전과 전통시장이 나란히 존재하며, 그 풍경은 서울의 강남과 옛 도심이 공존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에는 아자디 타워와 밀라드 타워가 현대 이란의 상징처럼 솟아있고, 그 뒤편으로는 눈 덮인 알보르즈 산맥이 웅장한 배경을 이룹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테헤란은 의외로 많은 녹지공원과 페르시아 예술박물관, 그리고 깊은 커피와 차 문화로 살아 숨쉽니다. 이 도시는 긴 역사와 빠르게 움직이는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행을 이야기할 때 많은 여정은 자연스럽게 페르세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파르스주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자리로, 시간에 따라 반질해진 돌 위를 걷는 순간 여행자는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솟은 거대한 석주들과 놀라울 만큼 또렷한 조공 행렬의 부조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위엄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 규모와 장엄함은 한반도의 고대 유적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며 역사가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뜨거운 햇살과 돌의 도시를 뒤로하고 야즈드로 향하면 풍경은 또 한 번 바뀝니다. 건조한 언덕 위에 자리한 침묵의 탑은 조로아스터교 공동체의 옛 장례 공간으로, 정상에 서면 흑빛 도시 야즈드와 미로 같은 골목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해질녘, 노을이 지붕들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으로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가 깊게 남습니다. 이란 북부의 칸도반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화산암을 판에 만든 벌집 모양의 집들, 바위 안에 자리한 작은 찻집과 꿀, 수공예품은 동화 속 마을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과는 결이 전혀 다른 이란만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곳은 누샤바드 지하 도시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지하 터널과 환기구, 여러 층을 잇는 계단은 고대인의 방어 지혜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방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낮고 미끄러운 길이 많으니 편안한 신발만은 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을 꼽을 때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이름은 아마 곤바드의 카부스, 간베드의 케버스일 것입니다. 골레스탄 주에 자리한 이 탑은 높이 53m로 1006년에 오직 구운 벽돌만으로 세워졌습니다. 철골 구조도, 지지 기둥도 현대공학에서 말하는 깊은 기초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고든 형태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기술자들에게조차 쉽게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놀라움은 구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아리드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벽돌은 도자기에 가까울 만큼 단단해 당시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탑 내부의 텅 빈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하늘을 향해 열린 거대한 원통 안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작은 속삭임 하나만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울림이 퍼져나가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경건함을 만들어냅니다. 곤바드의 카부스가 버텨온 시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 이란 북서부의 별표 타흐트의 솔레이만, 텍트이 솔리멘, 별표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유적지는 지름 약 100m, 깊이 약 60m에 이르는 완벽에 가까운 원형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활동을 멈춘 화산 정상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점은 분명한 유입수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수면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광물성 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 고대 유적 사이로 옅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고요한 수면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춥니다. 타흐트의 솔레이만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 속에서 마치 자신의 비밀을 아직은 세상에 내줄 생각이 없다는 듯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음식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처럼 느리고 깊은 호흡을 지니고 있으며 한번 맛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음식이 바로 첼로 케밥, 체일로 커바브입니다. 고슬고슬한 장립살밥의 강황과 레몬으로 양념한 양고기나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곁들이는 이 요리는 길가의 작은 식당부터 전통 레스토랑까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란의 국민 음식입니다. 한국에서 삼겹살이 그렇듯 첼로 케밥은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외식의 얼굴이 첼로 케밥이라면 집밥의 중심에는 별표 고름의 사브지, 검의 세브지, 별표가 있습니다. 여러 허브와 붉은 콩을 넣어 양고기를 푹 끓인 이 진한 초록빛 스튜는 깊고 묵직한 맛을 지니며 주로 주말에 가족을 위해 준비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식탁에서 빠지면 허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한국 밥상에서의 김치찌개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란 북부, 특히 겨울철에 사랑받는 별표 페센잔, 피젠전, 별표은 또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곱게 간 호두의 고소함과 석류 시럽의 은은한 산미가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어우러져 진하고 따뜻한 스튜를 완성합니다. 동아시아의 국물 요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란 가정에서도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부분은 별표 타디그, 별표입니다. 냄비 바닥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바삭한 밥으로 식사 내내 기다려지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밥솥 바닥의 누룽지를 유난히 아끼는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식사의 끝에는 보통 별표 두그, 도커, 별표가 노딥니다. 요거트를 물과 소금으로 희석하고 때로는 민트를 더한 이 음료는 고기 요리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몸의 열을 가라앉혀줍니다. 소박하지만 균형을 중시하는 이란의 음식 철학이 그대로 담긴 한 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전통 축제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공동체의 리듬과 깊은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은 노루즈, 나우러즈로 고대 조로아스터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페르시아의 새해이자 봄의 시작입니다. 노루즈를 앞두고 사람들은 한 해 택하니
케이너 테카니, 라 불리는 대청소로 집안을 정돈하고 행운과 재생을 상징하는 7가지 물건을 올린 하프트신, 헤프트신,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를 찾아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풍경은 한국의 설날, 시얼렐, 이 지닌 의미와도 자연스럽게 겹쳐 보입니다. 새해를 바로 앞둔 밤에는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를 띱니다. 차하르샨베 수리, 셰하어센비 쇼리, 라 불리는 불축제에서 사람들은 작은 불길을 뛰어넘으며 지난 한 해의 불운을 태워 보내길 기원합니다. 아이들은 그릇을 두드리며 사탕을 받으러 다니고 거리에는 웃음소리와 기대감이 가득 찹니다. 반면 아슈라, 어쇼러는 전혀 다른 얼굴을 지닌 날입니다.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는 이 날에는 엄숙한 행렬과 종교극 타지가 이어지고 무료 음식 나눔을 통해 연대와 연민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가을이 오면 축제의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메흐레간, 머리건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빛과 우정의 여신 미트라를 기리는 축제로 주황과 황금빛 색채가 의상과 식탁을 물들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한 해는 감사와 재생, 기억과 연대로 이어지며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 사이의 끈을 조용히 이어갑니다. 이란의 생활비는 한국,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의외로 놀라울 만큼 낮게 느껴집니다. 테헤란이나 시라즈 같은 도심 지역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월세는 대략 34만에서 48만 원 수준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16만에서 24만 원 정도로 더 내려가는데 주거비가 매달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서울의 현실을 떠올리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교통비 역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한 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70에서 400원 정도이고 택시나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해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1,300에서 2,700원 선에서 해결됩니다. 이는 서울 시내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확실히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식비 또한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할 경우 한 달 식료품 비용은 12만에서 17만 5천 원 정도이고 외식은 더 저렴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는 1,300에서 2,000원, 이란 음식이나 국제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도 4,700에서 9,4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혼자 생활하는 경우 한 달에 60만에서 88만 원 정도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행과 문화체험, 이동이 잦아져 예산이 늘어난다 해도 100만 원 남짓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현재 한국의 물가 상황을 떠올리면 상당히 숨이 트이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여행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가 여정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식 가이드인 척하며 저렴한 투어를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호텔이나 정식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통해서만 예약하고 가이드의 자격증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와 좁은 골목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데 지퍼가 달린 앞쪽 매는 가방을 사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려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산 뒤에는 거스름돈을 바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탑승 전에 요금을 먼저 물어보고 공항 공식 택시나 현지 호출 앱 또는 호텔을 통한 호출을 이용하면 바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루트 사막이나 야즈드 같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와 강한 햇빛이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긴 옷을 입고 사막식 스카프를 두르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에어컨과 냉각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과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복장과 태도를 각별히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은 스카프와 긴 겉옷을 준비하고 남성은 지나치게 짧은 바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존중할 때 이란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깊은 문화와 전통을 지닌 공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